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기출 보객이 28회 3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 있었죠? 자, 1번에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금지행위고요. 2번은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으면 금지행위고요. 그 다음에 3번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가 중개상물 외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죠?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 아니고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아닌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겸업제한에 위반은 됩니다.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의뢰인이 중간생략 등기 등의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개업공개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비록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금지행위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금지행위는. 자, 다음은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우리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는데요.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건축법이 아니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도시, 공공주택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이 5번이네요. 모두 신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축법 아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즉 분양권 매매계약, 분양권 전매 제한제가 아니면 매매해도 되죠. 전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소위 입주권이라고 하는데 입주권은 동호수가 특정된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개상물이고요. 다만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 아닙니다. 다음은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다 했는데 신고서 기재사항 아닙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해당됩니다.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해제 신고의 경우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있고요.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했는데 반드시
지금은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제출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는 사실상 제출할 의무는 없고요. 제출할 수는 있고 개업공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 요 2번 문제도 지금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 기출문제 당시 때에는 해제 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제 신고를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고 다만 개업공개사는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과 개설 등록을 한 중개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예, 그렇습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도 신고해야 됩니다. 4번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가격 및 총실제 거래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그 외의 경우 입주권 분양권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연면적은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자, 다음은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4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의 경우도 거래 당사자에게 있고 단 국가 등이 계약 일반 당사자인 경우 국가 등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대리인이든 본인이든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단 중개거래인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신고관청에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47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 47번에 보면 자진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6개가 있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이 6가지는 자진 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습니다.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자진 신고 제도가 있죠.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 조사 시작된 후 자진 신고하면 50% 깎아주고요. 1년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3회 이상 과태료 감경 면제받은 경우 4번째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은 29회 모의고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